안녕하세요. 선거과 진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리뷰 아티클은 Piezoelectric Materials for Tissue Generation 리뷰 페이퍼입니다. 밑에 하단에 DOI 어드레스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통 이 DOI로 서치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제목보다 또 저자 이런 걸 다 적어놔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DOI로 서치하시면 구글 등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계신 분이라 그러면 풀페이퍼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뭐 주무실 때나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잠도 잘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피조일렉트릭 머티리얼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렇지만 언젠가 발견됐는데 언제 발견됐나?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1880년에 마당 퀴리의 남편과 시동무생인 피에르 자크 퀴리에 의해서 발견됐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 어떤 디포메이션이 왔을 때 이렇게 만든 보통 되게 결정형인데 쿼츠에서 발견됐죠. 쿼츠 석영입니다. 한문으로 따지면 돌의 꽃이다. 꽃뿌리 영자니까. 글쎄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highly crystallized 된 유리라고 보시면 되죠. 이 유리라는 거는 amorphous 형태가 없는 규칙적인 질소 배열이 없는 상태인데 실리카 SiO2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온 이온에서 고온 고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걸 이제 쿼츠라고 보게 됩니다. 석영. 그래서 이 석영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온에서 녹게 되죠.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고온을 옛날에는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든 이제 어느 점 내림이 되죠. 좀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이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소듐 같은 걸 첨가해서 어느 점을 내리게 되고 이런 게 보통 소다 라임 글라스가 되죠. 자, 이건 좀 여러 얘기인데 어쨌든 이는 보통 쿼츠 크리스탈에서 이걸 발견했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결정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압력이 오게 되면 볼륨의 체인지가 오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이온이나 차지가 어시메트릭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쪽 편에서는 포지티브 볼, 반대편에서는 네거티브 볼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압력에 의해서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더라.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피에조 일렉트리시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디폴이 형성되는 걸 피에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전기죠. 움직이는 전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뭐 움직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압력에 의해서 다이폴이 형성되는 폴이 두 개가 분국이 일어나는 현상. 이거를 피조 일렉트릭이다. 그러니까 정전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동전기인데 뭐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스태틱 일렉트리시티 또는 다이내믹 일렉트리시티. 근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220V라든가 뭐 1.5V 건전지 이런 다이내믹 일렉트리시티는 잠깐 잊어두시고요. 일단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스태틱 일렉트릭 정전기 그러면 우리 옥기 스치거나 뭐 천둥 이런 거 번개 이런 생각도 잠깐 접어두시고요. 편안하게 디폴이 일어나는 현상. 디폴이 일어나서 이게 바로 정전기의 시초가 되고 이래 압력에 의해서 다이폴이 분국이 일어나더라. 이런 경우 이거를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 일렉트리시티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데서 볼 수 있냐면 이제 피조 픽업 또는 피조 마이크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입니다만 번데기 장수 아저씨도 스피커에다 대고 말을 했잖아요. 디기디기 뻔 할 때 그때 보면은 그런 마이크를 쓰셨던 것도 같고 또 이렇게 이전에는 전자기타가 상당히 좀 고가였기 때문에 그냥 통기타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게 팔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다 피조 픽업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후방 주차 시스템에서 삐삐삐삐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잠수함에서 소냐라고 하는 음파 탐지기가 바로 이런 원리고 또 우리 뭐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할 때 태아를 검사하는 그 초음파 기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뭐 센서로서 쓰이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떤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이거는 액추에이터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센서, 액추에이터, 트랜스듀서로 사용된다. 자, 또한 이렇게 이제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몸에다 삽입을 하거나 넣어주게 되면, 일단 압력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그 전류를 공급해 줄 필요가 없죠. 파워 소스를 공급해 줄.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배터리나 일렉트로드 전극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압력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하더라. 디포를 발생하더라. 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피조 이펙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나 변형이 오게 되면 전기를 발생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상온에서 가만히 있을 때도 그 자체가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이제 페로 일렉트리시티인데 이 페로 일렉트릭 이펙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에 그래서 우리가 분극이 일어나는 물질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기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양면에 띄고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 몸에다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될 걸까? 이제 이런 게 아주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정기적인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뭐 셀을 갖다 배양하거나 할 때 이런 스카프골드 또는 우리가 뭐 GBR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어떤 요 부분이 이렇게 막아준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기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로 된 멤브레인을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셀이 자라게 하거나 티슈 엔지니어링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그 전기가 바로 셀에 작용해서 셀의 그 전기를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그에 따른 디퍼런시에이션을 한다. 그래서 셀 리니지가 분할을 위한 리니지가 결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챕터가 아니라 세션 2라고 해야 되겠죠. 자, 세션 2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피조 일렉트리시티 인 바이올로직 티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과학된 얘기냐? 아니 우리 몸이 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전기를 띈다고 그리고 티슈마다 뭐마다 이게 다르다고 글쎄요 우리 내가 그런 거 내 몸에서 전기를 못 느끼는데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EKG라든가 EEG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브레인하고 너브하고 머슬하고는 하나로 다 그 하이러키로 연결된 지휘 통제 시스템이다. 감시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바이올로지 티슈에서 우리가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이들이 펑션하고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이런 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는 먼저 이게 저작권이나 이런 게 아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풀페이퍼를 갖고 계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참고문의 1번에 보면 여기 이제 피에르 큐리랑 자크 큐리가 이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다 하는데 이게 바로 보면 1880년입니다. 1880년이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모군란이 2년 전이죠. 갑신정변 4년 전이고, 대영군 시절이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큐리 부부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션 2에서 언급된 이제 마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마틴인지 마르땡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면 마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마틴이라는 분이 41년대 트리보 일렉트리시티 인 우울 앤 헤어라는 무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한 거는 이제 우울, 양털이죠. 우울을 갖다가 쉘락 베이스, 쉘락 가운데다 넣어놓고 양쪽에는 이제 전극을 연결한 거죠. 플러스 와이어를 연결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두 개가 눌려졌을 때, 그러니까 쉘락 안에서 그 브라스 플레이트로 이렇게 눌러졌을 때 그 안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나타내더라. 이런 걸 발견했어요. 우울에서도 전기가 나온다. 그럴 수 있겠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저기는 제가 이제 이걸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분이 마틴이 발표한 거 보면 트리보 일렉트리시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면 마찰전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나 이런 거 장난도 치고 신기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마찰전기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찰전기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근데 이분의 여기 이제 문을 보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피조 일렉트리시티의 일부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찰에 의한 것보다는 마찰에 의한 마찰열에 의해서 그 부분의 분자 구도가 이동이 쉬워졌고
이동이 쉬워진 상황에서 분극이 일어났었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이상까지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울이라든가, 헤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케라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몸의 각질도 마찬가지고 혼,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이라는 건 각이죠. 각 뿔이니까 뿔각자를 쓰죠. 근데 우리 피부에 있는 케라틴도 보면 케라티나이즈드 할 때 이게 뿔각자를 씁니다. 그 소뿔하고 그럼 우리 피부하고 같은 케라틴? 라이트 맞습니다.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또 후프, 말구, 발구 이런 거 전부 다 알파 케라틴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아까 쉘락이라는 거는 그 아마 치과 대학생 시절에 그런 걸 많이 해보셨던 것 같은데 왜 쉘락 베이스라고 있었잖아요. 이제 불에다 이렇게 온도에다 이렇게 약간 녹여가지고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이제 덴처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 때 썼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락이라는 LAC 락이라는 곤충이 있다고 그럽니다. 락이라는 곤충이 이제 자기 몸 갖다 자신의 이제 나무에 붙이기 위해서 아마 그 번데기처럼 이렇게 붙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붙이면서 쓰는 천연수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락이라는 곤충이 붙인다. 그래서 이제 쉘락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수지이기 때문에 이게 반짝하고 옛날에 뭐 리스치처럼 바니시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쉘락에 대한 잠깐 부연 설명이었고 어쨌든 결론은 이런 알파 케라틴이 들어가 있는데 눌렸을 때 전기를 발생이 케라틴도 그러면 피조 일렉트릭이야? 압전 효과가 있어? 그렇다면 이런 케라틴이 왜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면 케라틴이라는 결국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단일한 가닥이 한 가닥으로 꼬는 알파 헬릭스로 스파이럴 알파 헬릭스 라이트 핸드이죠. 대개의 경우는 다 뭐 라이트 핸드니까 굳이 따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알파 헬릭스가 왜 그래서 보면 아까 말한 이제 뭐 우리 울 뭐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겠는데 각질 이 정도까지 이해도 혼 단단해지잖아요. 뿔, 후프, 발고 굉장히 단단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단단해질까? 굉장히 컴팩트하게 정렬이 됐다는 거죠. 아주 하일리 컴팩트하게 하일리 오더드 알파 헬릭스가 이게 쭉 굉장히 컴팩트 얼라이먼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엔 단단하다, 딱딱해진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미노산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아미노산 펩타이드가 뭐 폴리펩타이드 그다음에 프로틴이 되는 건 다 누구나도 아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옛날 것도 까먹게 되고 또 새로운 거 아니면 또 새로운 뭐 이러다 보면 기억 언덕 저편에 어딘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 아미노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뭐 아미노산 종류 한 20종류가 넘게 있지만 대개는 이제 제가 그럼 아미노산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종류가 C가 있고 그 다음에 C 그다음에 여기가 C가 아닌데 이중결합 그럼 여기다 C를 그리죠. C O H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NH2가 있고 이게 아미노기죠. 이게 카르복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기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R이 뭐가 오르냐에 따라 가지고 20여 종류 이상의 이렇게 아미노산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게 옆에 다른 아미노산하고 이렇게 결합할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H가 빠져나가죠. H가 빠져나가고 여기서는 OH가 빠져나가죠. 결국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H2가 빠져나가고 결론을 보면 어떤 구조가 나오느냐 C 여기에 O에 그 다음에 N에 H에 옆에 아미노산하고 결합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 아미노산, 이쪽 아미노산, 그러니까 이쪽 한쪽에 카르복실기가 반대편의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물을 빠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이제 산소가 항상 문제죠. 산소가 이제 항상 전자를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는 마이너스 델타를 띠게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N하고 H 관계에서는 H가 약자다 보니까 어떻게 플러스 델타를 띠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플러스가 있는 거는 다른 아미노가 이렇게 펩타이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니까요. 여기 하나가 이게 아미노산인데, 이 중에, 이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델타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또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밑에 있는 플러스를 또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H 반드가 형성되는 거죠. 하이드로젠 반드가. 결국 이 말은 하이드로젠 반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정렬을 컴팩트하게 얼라인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콜라겐에 의해서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알파 케라틴에 의해서는 결국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데서 하나가 어떤 이런 이쪽에 네거티브라고 그러면 네거티브 쪽에 방향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의 아미노산 네거티브, 이쪽에는 아미노산 네거티브, 이쪽에는 아미노산 네거티브, 이쪽에는 아미노산 네거티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네거티브를 띠게 되고 이쪽 말단은 포지티브를 띠게 되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퍼머넌트한 폴라리제이션을 띠더라. 알파 케라틴의 경우 알파 헬릭스를 고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헬리콜 스트럭처가 이렇게 리피트하게 이렇게 반복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하이드로젠 반딩을 하게 되는데, 컴팩트한 하이드로젠 반딩에 의해서 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디포를 띠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럼 전기를 띈 거네요. 아까 케라틴,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죠. 이런 중요한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폴라리제이션을 띠고 있더라. 다이폴이 일어나고 있더라. 전기를 띠고 있더라. 결국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결국 한 가닥으로 꼬여진 케라틴도 전기를, 디폴을 일으키더라. 다이폴을 만들더라. 분곡을 일으키더라.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 자, 요거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참고문을 살펴보면 2번, 3번에서부터 한 7번까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리뷰를 하면 좋겠는데, 벌써 4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이 울에서 이런 트리보 일렉트리시티가 어떤 압전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여기서도 보면 또 울, 혼, 후프에서도 그런 프로톤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다음 5번 같은 경우가 이런 말이 나오죠. 서머커런트 플란트 알파 일렉스 디소드린 케라틴. 여기에서 보면 일렉트렛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렉트렛.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있더라. 상온에서도 마치 자석에 반대되는 게, 자석에 반대라는 유사 개념이죠. 자, 일렉트렛 말씀드렸죠. 마치 자석 같다. 왜? 자, 이게 어떤 차지를 스토리지하지 않나. 마치 캐퍼시터, 옛날에 콘덴서라고 불렀던 것처럼 만약에 전기를 모은다, 축전을 한다, 쌓아놓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다이일렉트릭 머티, 이게 이제 유전체라는 물질인데, 일단은 절연체 이런 개념으로 잠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게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문헌이죠. 벌써 73년도에. 자, 그 위로도 알파 헬렉스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 여기 또 나오네요. 7번에 퍼머넌트 폴라리티. 그죠?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 결국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일렉트로 스피닝을 통해서 이제 전기 장애에 걸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아미노 액시드를 가지고 파이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서도 일렉트로 스피닝 하는 경우에서도 이런 폴라리티랑 퍼머넌트 폴라리티 결국 뭐냐, 일렉트리시죠. 비조 일렉트리시티를 나타내더라 하는 게 7번까지 문헌입니다. 그 다음에 8번까지가 그렇죠. 8번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락 넘어가게 되면 이제 9번서부터가 재밌는 문헌이 나오는데, 이제 야수다.
일본 선생님이신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어로 돼 있던데요. 어쨌든, 이 야수다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뼈에서도 피조 일렉트릭 액티비티가 나타난다. 여기 나오죠. 피조 일렉트릭 액티비티. 본. 정말로? 뼈에서는 나오는 건가요, 이게? 액티비티 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 54년대. 그러나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헌이 아주 재밌습니다. 57년도에 이제 아까 야수다 이분이었죠. 야수다 선생님하고 후카다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 본의 압전 효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문헌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문헌은 아주 의미가 있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딱딱하기만 하고 하얗고 로딩 체중을 하중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이렇게만 배우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99.999%에서 그렇게 단단한 돌덩이처럼 이렇게 무시해버렸더니 본에서 전기가 있다. 피조 일렉트릭 압전 효과를 나타낸다. 아주 놀란 발견이죠. 자, 그러고 나서 말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실험한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뼈를 끓였어요. 근데 50년대니까 대단한 장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이제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았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이제 끓였어요. 끓였는데, 끓인 뼈에서 이런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나타난 겁니다. 끓인 뼈에서, 보일드 본에서. 물론 이거는 드라이 본입니다. 드라이. 웹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삶아가지고, 건조시킨 뼈에서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일본 분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끓였으니까, 살아있는 세포가 이런 전기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살아있는 세포는 관여하지 않는다.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왜 끓여버렸으니까. 다 죽였죠. 셀이 다 죽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본이라는 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셀. 그 다음에 이 셀이 만든 콜라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 세 가지죠.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정말 제가 너무나도 답답할 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안 해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항상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아니, 3요소가 트리니티가 맞아줘야죠. 응? 트리니티가 돼야 이게 정확한 그 본이라는 걸 지칭하는 건데, 셀을 무시해버리고 말을 안 하고, 콜라겐도 얘기하고, 그냥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만 지금 그냥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개거품을 불면서 이런 말씀은 안 되겠지만 그냥 취소하고 그냥 거품을 불면서라고 그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잠깐 다른 얘기라서 이 세 개 요소 중에 끓여버렸으니까 셀은 없어졌다. 그렇다면 콜라겐 아니면 HA 아니냐? 결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콜라겐 아니면 HA 아니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의 결론은 아마도 HA라는 건 최근까지도 이렇게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를 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주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대신에 콜라겐은 확연하게 피조 일렉트릭 시티를 띄었기 때문에 후카다랑 야수다 이브 두 분 선생님도 이거는 콜라겐에 의해서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가 나타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